싸가지 없는 거짓말쟁이 범죄자들이 청년 정치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정치판 여의도를,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정치 이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래도 싸워도 낭만이 있었고 예의가 있었는데, 냐면 이긴 보고 녹음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이긴이 전화기를 들고 저 책상에 던지면서 와 진짜 회의를 하잖아요. 실시간으로 보도가 나와요. 저는 허 대표가 천하용인으로 저쪽 주류 세력이고 당대표 될 때도 뭐 대통령을 만들어서 하면 허은하라기 때문에 네. 이준석과 허은하 뭐 이긴 다 한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고위원회에 오죽하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를 이물질이다 내빼놓고 니들은 다 원래 같이 어울렸던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안에서도 지들끼리 막 녹취 뜨고 싸우는 걸 보고 얘들 뭐지? 그러니까 이기인이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참 그 나쁜 친구인 게 이 친구는 보면 너무 거짓말을 잘하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허은하고 싸울 때 그 김철근을 처음에 사무총장 반대하거든요. 네. 반대하는데 둘이 젊은 최고위원들이. 근데 저는 가만 들어보니까 허은하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안 하고 싶다. 근데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위에서 준석이가 왜냐면 난 준석이하고 김철근의 특수관계를 알기 때문에 내리 눌렀구나.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내가 대표의 첫 인사니까 내가 뭐 찬성해 드릴게. 이래가 2대2가 되니까 대표표가 가중치가 있어가지고 됐는데 그때 허은하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긴 보고 녹음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이긴이 전화기를 들고 저 책상에 던지면서 녹음 안 해요 이래서 나는 놀랐지요. 얘들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랬거든. 진짜 이 대목에서 제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네, 기가 그런데 막히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네. 나중에 네. 12월 달 돼가지고 허은하한테 이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그때 나는 분명히 김철근 반대했는데 당신이 김철근 찬성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내가 사실 녹취 안 한다고 던졌지만 그거 다 녹음해놨지만 이렇게 얘기해. 와. 그러니까 녹음 안 했어요. 그거 저 던졌는데 근데 입으로 멍청한 놈이야. 그래서 녹음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긴이 저놈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무서운 게요. 제가 사람들이 이제 이준석한테 제가 착한 이준석이랑 둘이 무슨 일 있었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 일 없었고 준석이랑 전화통화 몇 번 한 거 말고 그 옛날에 바른미래당 제가 몇 달 있을 때 청년 그 대변인 하면서 그 최고위 잠깐 몇 번 들어갔을 때 본 장면 이런 거 왜 인연이 없어 그 친구랑은. 근데 제가 왜 질렸냐면 2019년에 바른미래당이 지금의 개혁신당처럼 소수정당으로서 그 이듬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의 속생각은 자유한국당에 빨리 기어 들어가가지고 2번을 받아야 되는데 지분을 가지고 근데 그거를 명분을 만들려고 이것들이 이제 혁신위를 당에서 꾸리자고 하고 손학규 대표 당대표는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하게 잘 운영을 하셨거든요. 근데 당을 무너뜨릴 명분이 없으니까 손학규 대표를 계속 공격을 해요. 노욕을 부리네, 뭐가 횡령을 했네, 뭐 말도 안 되는 걸 막 공격을 하더니 혁신위가 그래서 이걸 당의 어떤 내용을 해보자, 혁신위를 구성하자라고 해서 포리 해가지고 40대 이하로 구성을 한다고 이제 제가 그때 30대 중반이니까 전국 광역의원 중에 지역의원 저밖에 없고 전 제 발로 들어왔으니까 민주당 제명당하고 이제 들어왔으니까 불러서 회의를 하는데 혁신위가요 한 5회차 했나? 와 진짜 회의를 하잖아요. 실시간으로 보도가 나와요. 비공개 회의인데 실시간으로 나가는데 내용이 건전한 내용인데 자기들이 문제 제기를 해요. 그 1번 안건은 손학규 지도부 갈아치워야 된다. 근데 이게 나머지 혁신위원들이 우리들은 이제 모르니까 거기에 있었던 게 이긴 그 권성주라고 있습니다. 권성주라고 부산에 어쨌든 걔네들인데 천하용인 그 부류들이에요. 근데 자기들 뜻대로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회의를 끌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판에 잘 안 되면 한 명이 책상을 두드려요. 파행을 시키고 소리를 질러요. 그 다음에 그 위원장님이 어쨌든 민주화운동 이런 거 하셨던 점잖으신 주대한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주대한 선생님이 이거 만장일치로 우리 하기로 했는데 오늘 회의가 안 되겠다 도저히. 그러니까 다음 회차로 넘기자 하고 오늘 회의 끝났습니다 하고 땅땅땅 하고 가방을 챙기잖아요. 그럼 권성주가 책상을 막 두드리면서 회의 안 끝났습니다. 앉으십시오. 막 이래요. 막 이제 마흔인 사람이 저는 세상에 이런 애들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막 앉으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 어르신한테. 우리 아버지랑 동갑이거든요.
앉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자, 이거를 파행을 되면 누군가가 이제 밖에다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설명을 안 한단 말이에요, 비공개니까. 그러기 전에 얘네는 기자회견을 잡아가지고, 주장 선생님이 이 친구들을 쉬는 시간에 달래려고, 손학규 대표가 지금, 발톱 다 빠져가지고, 늙은 호랑이가 울부짖고 있는데, 니네 퇴로라도 열어줘야지, 이러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말한 부분만 녹음을 따서, 주대환이 손학규 치려고 했다. 그것도 돌리고. 오픈을 해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게 네, 충분히 와, 그림이 진짜. 네. 그려지는 게 천하람이가 우리가 이제 허나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비공개 회의를 하는데 공식적인 우리 회의를 최고위원 회의를 중단시키고 하는데 갑자기 목요일 우리가 월요일 회의를 하는데 수요일 날 전화가 와요 저한테. 형님 만나재. 지가 한 번도 지 국회의원 되고 난데 어깨 뽕이 들어가가 내한테 뭐 술 먹자 밥 먹자 안 하던 놈이 내보고 형님 그거 연락이 오길 와 이랬더니 뭐 중요하게 할 말이 있대. 그래서 내가 내일 회의에 관계되는 내용이라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 대충 허은한테 그런 얘기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하람이한테 실은 내가 내일 출국을 한다. 실제로 그때 해외에 가는 일정이 있었고 누구랑 간지 알아요. 예, 그래서 해외에 내가 간다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얘가 갑자기 목소리가 너무 밝아지면서 언제 오십니까? 그래서 내가 일요일로 와 이랬더니만 얘들은 조대원이 없을 때 목요일 하루면 허은아를 쫓아내기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작전을 다 짠 거예요. 다 짜고 인상부터 쓰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때 이제 허은아 대표가 그 일은 낌새를 채고 나보고 최군이 가면 안 된다고 나를 붙잡기에 안 되면 비행기 공항에서 화상회의라도 하자. 그래서 내가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대표다. 하루도 못 버텨요? 하루만 버티고 나면 월요일 와서 내가 싸워줄 테니까 하루만 버티라 그랬거든. 아이고. 하루 못 버티면 그때는 내하고 볼 생각이 없다. 나는 당신하고 뭐 빚진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갔는데 저기 해외에서 그날 회의가 마치고 녹취록 2시간 반짜리가 와요. 근데 그 2시간 반을 내가 4시간에 풀어가지고 호텔방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설명하면서 내가 들어보니까 나중에 4시간 마치고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 천하람 다시 봤다 그러고 허은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하고 모멸감을 느꼈을까 하고 울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봐도 허은아를 좋아서 도와준 게 아니라 해도 너무한다. 이건 진짜 내가 오죽하면 꼭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조폭들이 영세민들, 철거민들 밀어낼 때 이준석이가 조폭 두목이고 두목이 행동대장인 천하람이 보고 너 오늘부로 쟤들 다 밀어내고 방 안 빼면 네가 하나 끊어내야 돼. 맞아, 오더 내려요. 너 반드시 해. 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천하람이는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총장 바꾸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은아가 얘기했을 때 아니 뭐 이준석 의원 이제 허은아가 그랬거든. 이준석 의원하고 다 상의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뭐 반대를 안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준석이가 교활하잖아. 그러니까 허은아 그 얘기하면 녹취를 하든지 또 할 것 같으니까 그래놓고 천하람이한테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람이가 와가지고 이준석 의원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그러고 씩씩거리면서 하는데 한 번도 천하람이 내 앞에서는 그런 짓을 못 하는데 허은 앞에서는 진짜 여자 무시하면서 완전히 몰아붙이는 게 녹음이 다 돼요. 그걸 갖고 있고 지금도. 그리고 난데 내가 월요일로 와가지고 딱 그랬지. 앞으로 여러분들 비공개 회의는 다 녹음합시다. 녹음해요. 내가 딱 녹음기 했거든. 나 녹음기 킨다. 너가 첫 번째 회의 녹음한 거 내가 들었거든. 녹음기 키고 그리고 나는 알지. 니들이 여기서 회의한 내용하고 다른 내용을 가서 얘기를 하면 이기인하고 천하람한테 경고한 거예요. 나는 이거 바로 깐다. 니 알지 내 스타일. 그러니까 사무처 그 의원노조가 와가지고 최고위원 회의 그 자료는 우리 당의 자산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네. 해라. 네. 나는 민형사상 책임 그 재판하는 거 나 즐긴다. 그럼 니 해. 내가 총 6개를 지금 갖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매불쇼나 어디 나가서 맨날 하는 게 너가 천하람이 이거 너 특히 천하람이는 이거 나가면 이긴 이하고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는지 이거 나가면 니들은 정치 못해. 여성들 다 적으로 돌릴 건데. 근데 내보고 가끔 이제 그 준석이 밑에 있는 그 애들이 펜코 애들이 까라 이러거든. 근데 내가 왜 안 까냐면 이거 지금 까본들 별로 지나가는 이슈 될 거고 천하람이 이기인이 이주영이가 어떤 그 선거구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박빙의 지역에 수도권에 당선이 될지 안 될지 할 때 그때 나는 이걸 작품 만들어 가지고 다 깔라 그래. 이재명 예전에 형수 욕설했던 것처럼 필요할 때 써야지. 그걸 왜 미리 써? 저장을 여기저기 많이 해놓으세요. 여러 군 해놨어요. 내가 네. 미국까지 보내놨어. 자,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네. 마무리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지금 명태균이
이준석과 지금도 손을 잡고 있다는 거죠. 아니, 제 앞에서도 통화했어요. 네, 잡고 있어서 이준석 거는 다 덮어주고 네. 명태균은 김건희나 윤석열만 잡아가지고 특검하고 이렇게 입각돼 있다는 그거 지금 고발하고 싶은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돈을 안 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돈안 일방적으로 사람들. 네. 자기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그 여론조사를 보내면 정치인들 만약에 저한테 보내잖아요. 받아 여기저기 카톡방에서 그런 거 막 오잖아요. 받아서 볼 수는 있지만 제가 의뢰하지도 않았고 선관위 신고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비용을 제가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대로 된 정치인들은 돈을 안 냅니다.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출신인데 돈 냈겠어요? 당연히 안 내죠. 자, 그럼 제3자들이 조용히 알아서 챙겨줘야 되는데 안 챙겨줘. 그러면 그 사람들을 씹어 제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경남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난사를 해놨고, 그 다음에는 더 웃긴 건 강혜경 씨가 지금 명태균이 나불나불한 거를 전원을 가지고 민주당에 들고 가서 막 시끄럽게 해놨잖아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근데 본인이 똑같이 이준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 있죠. 이준석이 내가 정진석하고 뭐 누구하고 통화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썰을 풀면서 의원들,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을 한 명씩 저격을 하는데 제가 이거는 하지 말라고 본인은 강혜경 돈만 해결하면 이거는 사건이 깔끔한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난주 이준석 압색 되니까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마각을 드러내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 자기가 말하라는 그런 방향 외에는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럴 수 없죠. 저도 정치인이고. 명태균이. 네. 근데 명태균 변호사 활동을 하면 언제 그만뒀죠? 명태균 변호사? 첫 번째는 구속되고 나서 직후에 저한테 윤한홍이 그 뉴스토마토 배우니까 그 보도가 윤한홍이 시킨 거래요. 뉴스토마토를 공격해주고 창원권은 사임을 해달래요. 왜냐면 창원권에 이준석이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김영기 변호사, 이준석의 변호인이 보낸 변호사가 저 대신 들어갔어요. 그때 사임했는데 한참 뒤에 몇 달 후에 와이프랑 뭐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몽태균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제발 도와달라고. 남 변호사 혼자 힘들다고. 한 2주 고민, 일주일, 2주일 고민을 했는데 솔직히 도와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뭐 애기 엄마가 좀 강국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왜냐면 명태균 먹고 살기 힘들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도와주러 들어갔는데 그 몇 달간 잘 지냈어요. 전 창원지법재판만 도와주고 있지 강혜경 관련만 특검이나 그 공천 개입권은 절대로 저를 입회를 못하게 합니다. 그 포렌식 절차 이런 거 다 김영기가 보낸 변호사가 있어요. 네, 그럼 이거 우리 그러니까 변호사들이나 정치인들을 바보로 알아요. 조대현 우리 최고위원님이 대단하신 게 얘네들이 이렇게 그 게릴라 작전으로 막 누구 한 명 역할 분담해서 집어 던지고 책상 두드리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르신들, 정치인들은 알았어 그렇게 하자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 꼬맹이들이 청년정치 호소인 애들 내가 왜 비판을 그렇게 하고 이 당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가장 상황인 김종인이 나머지를 찍어 눌러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안 돼, 오늘 안 돼,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하고 전 딱 박혀가지고 그 혁신이 그냥 파행시켜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이런 사람 한 명씩이 있어야 되는데 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국민의힘이든 어디든 정치권 입성 못하게 요 패거리들이 선관위원, 무슨 윤리위원, 무슨 위원 이런 데 막 들어가서 무조건 컷오프 시켜요. 저 못 들어가게. 왜냐면 저는 안 되는데 그거 안 돼. 지금 아니야. 멈춰.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하셔야 되는데 어른들은 당황스러우니까 청년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넘어가시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양양정 네. 같은 경우에 각서까지 써놨거든. 당을 바꾸고 나면 한국의 희망으로 당명을 바꾸기로 했어. 네. 근데 그것도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준석하고 양양장 직접 서명한 게 아니라 김철근하고 그 사무총장, 부총장들 줄줄이 그쪽 라인들이 다 했는데 이거 내가 직접 서명했지 않지 않냐고 얘기하고 나중에 선거 총선 마치고 당명을 바꾸자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이준석 쪽에서 그러니까 솔직히 좀 유튜브니까 얘기하면 참 나쁜 여자로 만들어가 미친 여자로 만들어가지고 양양자원을 씹어가지고 완전히 그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거 보고 그 똑똑한 분을 내가 그거 보고 참 얘들 무섭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겁을 안 내는데
보통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와서 이렇게 좀 상위 클래스에 있었던 분들은 걔들하고 이렇게 엮여가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너무 찝찝하고 더럽고. 근데 나는 개싸움을 개차하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나한테 와서는 많이 달랬지. 그래서 허은아 보고도 비례받으려고 3시간 동안 운 여자라 그랬을 때 허은아는 그걸 설명하려고 막 시간대로 막 이런데 내가 기자회견한테 대표 입을 막아버리고 그 거짓말입니다 그랬거든. 그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이게 기자들이 거짓말인 증거 있어 해서 내가 그동안 이준석이가 나한테 거짓말했던 거 쭉 얘기하면서 증거를 원하면 주겠다니까 준석이가 그 이후로 그 얘기는 안 꺼내더라고. 왜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이준석 나 고소해 그랬거든. 고소 아직도 안 하잖아. 지금 어르신들 당한 분들 손학규, 뭐 그리고 양양자 의원, 이낙연 대표 금태서 뭐 다 다 당했어. 당했습니다. 신인규 이런 사람들도 나는 네. 김서현 변호사도 네. 한 기자가 전화가 그저께 와가지고 네. 막 김서현 변호사 얘기를 하기에 왜 그분은 내가 물어봤거든. 왜 그분은 이준석이한테 뭐 당한 게 있냐? 왜 그렇게 치를 떠냐니까 설명을 좀 하는데 그것도 형님하고 비슷하지 뭐 다르게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같이 당을 할 때 있었던 걸 보고 이자들은 정말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퇴출시켜야 될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하기에 맞아요. 네. 나는 김서현 변호사가 내하고 이제 정치적 관이 좀 다르니까 이 입장이 달라서 뭐 방송을 하거나 그 좀 만나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만나기가 부담스럽다고 얘기했더니만 김서현 변호사도 조대원 깝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적 관을 놓고 보면 변희재 대표도 저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를 보면 분노하고 싸우는 사람이고 김서현 변호사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공통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 싸가지 없는 거짓말쟁이 범죄자들이 청년 정치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정치판 여의도를 맞아, 심해. 진짜 해집어 놓고 어른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정치 이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래도 싸워도 낭만이 있었고 예의가 있었는데 정말 김종인 빼고 다 능멸하잖아요 어른들. 그리고 여혐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여성 정치인들 바보 만들고. 여러분 이거 제가 혼자 이준석 개인 한 명한테 관심이 있거나 감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지금 이 방식을 게릴라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먹히는구나 떼쓰면 되는구나 소리 지르고 녹음 파일 가지고 협박하면 되는구나 이런 정치 하면 되겠습니까? 맞아. 녹음 얘기니까 딱 하나만 얘기할게. 네. 지인이가 주로 밤에 한 11시, 12시에 전화 와. 그럼 뭐, 난 정치인이니까 보통 술 먹잖아요. 저 피곤하고. 술 먹고 막 이렇게 전화를 하면 집에서 보통 나는 스피커폰을 늘 틀어놓으니까 이 사람은 술 먹고 전화 받지 말았는데, 아니, 기인인데 이러고 받았거든? 그러면 기인이가 막 그래. 내가 월요일 날 니들 하는 행태를 보고 기자회견 해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할 거다 그러면 형님, 하나만 하지 마세요. 막 그러고 달래. 그러면 뭐 내가 알았다. 네가 그 정도로 얘기하니까 알았다. 그럴 거거든. 그러면 얘가 다음 최고위원 회의가 뭐라는지 아나? 제발 술 먹고 SNS 좀 하지 마세요. 술 먹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막 공격을 해. 그래서 내가 하다 참다 못해서 그때 회의 때 뭐냐면 이기인 최고. 내가 이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이기인 최고 그 최고위원 직책당비 70만 원 몇 달 안 냈어. 카메라 앞에서 방송 카메라 몇 달 안 냈어. 이미 자격이 상실됐는데 내 같은 사람 한두 달 안 내면 저기 득달같이 김철근 사무총장이 경고장 보내고 내라고 자격 박탈한다고 협박하는데 본인은 왜 이미 다 안 내고 내가 이미 다 확인했거든. 근데 얘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가니까 기자들이 이기인을 붙잡고 백불 받으려고 막 붙잡으면 얘가 쫓아나가지고 내가 차라 그러고 나가면 형님 나 진짜로 형님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내가 직책당비 다 냈어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내가 뭐라냐면 고소하세요. 나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세요. 그리고 지가 뭐라냐면 형님 술 먹고 SNS 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천하람이가 가끔 술 먹고 SNS 하기 때문에 그걸 비판한 거래. 그래? 그러고 내 천하람이가 날 찾아왔을 때 내가 그랬지. 네 있잖아 지인이가 그러던데 너 술 먹고 맨날 SNS 한다 그러대. 그날 얘가 얘기한 게 내 얘기가 아니라 네 얘기라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는. 천하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은 늘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한다고. 지들끼리도 싸워. 이게 진짜 지들끼리도 녹취 뜨고 폭로하고 증거 자료 갖고 있고 이게 무슨 동지고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완전 조폭이지.